세상에는 두 가지 말이 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둘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말을 해왔는가. 그 중 후회로 남은 말은 왜 그리 많은가. 한마디의 말이 멀어지게 했고 또 한마디의 침묵이 가까워지게 했던 순간들이 있다. 지금껏의 삶에서 진짜 후회는 더 말하지 못한 것보다 굳이 말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시끄러워진다. 시끄러운 마음은 중심을 잃고 중심을 잃은 삶은 늘 흔들린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의견의 홍수, 목소리의 홍수 속에 있다. 누구나 말하려 하고 누구나 드러나려 한다. 그러나 정말 귀를 기울이고 싶은 이는 조용한 사람이다. 많이 알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진짜 무게가 느껴진다. 아는 채 하지 마라. 그 침묵이 지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다. 인생을 지탱하는 태도이며 지혜로운 자의 본질이다. 왜 사람은 아는 척을 할까? 모른다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을 깊이 살아온 사람은 안다. 진짜 모르는 것은 말이 없을 때가 아니라 말이 너무 많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 침묵은 어리석음이 아니다. 그건 자제이며 통찰이며 존중이다. 모두가 말할 때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남는다. 오늘의 명언은 말의 무게를 깨닫는 시간이다. 그리고 침묵이 왜 지혜인지, 왜 아는 채 하지 않는 사람이 깊은 사람인지 그 이유를 동서양의 철학에서 찾아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다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많이 살아왔기에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이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제 말이 아닌 눈빛으로, 목소리가 아닌 태도로, 침묵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채 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이 곧 품격이며, 그 침묵이 곧 진실이며, 그 침묵이 결국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는 말로 가득 차 있다. 누구나 이야기하려 하고 누구나 드러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말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왜곡된다. 석가모니는 평생을 통해 그 사실을 깊이 통찰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말을 줄이려 했고 말을 비우려 했다. 진리는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깨달음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설명하려는 순간 그 본질은 사라진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을 관조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승이여,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석가모니는 아무 말 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다. 제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말 없는 가르침이었다. 말은 곧 분별을 낳고 분별은 곧 집착을 만든다. 집착은 번뇌로 이어지고 번뇌는 고통의 씨앗이 된다. 말을 줄이면 분별도 사라진다. 분별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자신이 드러난다. 침묵은 무지의 증거가 아니다. 침묵은 성숙함의 증거다. 많이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의 한 형태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안다. 나는 옳다.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말 없이 걸었고, 말 없이 앉았으며, 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충만했다. 그 침묵 속에는 연민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으며, 인간을 향한 무한한 자비가 있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자기를 증명하려는 사람은 자기 안에 중심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 많다는 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진리는 늘 조용히 다가온다. 말이 멈출 때 들리기 시작한다. 석가모니는 고요 속에서 세상의 실체를 보았다. 말 뒤에 숨겨진 탐욕, 아는 채 뒤에 가려진 무지, 설명으로 포장된 집차,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가장 강한 무기이자 가장 깊은 연민이며 가장 온전한 지혜였다. 무엇을 알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말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그 순간에 침묵하라고 말한다. 그것은 비움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비워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진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르쳤다. 아는 채 하지 마라. 그 말 뒤에는 항상 자아가 숨어 있다. 자아는 고통의 뿌리다. 그 자아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이다.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말을 앞세운다. 그러나 진짜 무지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아는 척을 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사라져야 지혜가 들어온다. 침묵은 힘이다. 그 힘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존재의 깊이, 마음의 무게, 깨달음의 울림이 침묵이라는 그릇에 담긴다. 그는 많은 경전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수천 년을 건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말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듣게 된다. 그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있다. 자비, 이해, 용서, 고요, 그리고 지혜, 그 모든 것은 말이 아니라 말 없는 마음에서 자란다. 석가모니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많은 것을 전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알아야 한다. 말로 지혜를 꾸미지 말고 침묵으로 지혜를 드러내야 한다. 아는 채 하지 않는 그 단순한 태도 속에 지혜의 씨앗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말이 하고 싶다면 잠시 멈춰야 한다. 그 침묵이 지혜로 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말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한 번 놓인 말은 되돌릴 수 없다.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법구경은 단순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에는 삶을 꿰뚫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특히 말에 관한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말이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것이다. 분노 속에서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끊어내기도 하고 조급함 속에 내뱉은 말 한 줄이 평생의 후회로 남기도 한다. 법구경은 말한다. 거친 말은 돌이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부드러운 말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러니 말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다. 입을 다무는 것이다. 세상은 말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말을 삼갈 때 비로소
그 관계는 깊어진다. 말로는 채울 수 없는 신뢰가 있다. 그 신뢰는 침묵 속에서 싹튼다. 법구경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적게 말하되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현자다. 말이 많다고 해서 진실을 아는 것이 아니며 침묵한다고 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다.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필요 없는 말은 삼키고 감정의 말은 비우며 자신을 드러내려는 말은 내려놓는다. 우리는 아는 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한다. 그러나 그 아는 체는 진짜 자신을 더 가리고 더 작게 만든다.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그 말은 곧 아는 체하지 말라는 뜻이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다. 그건 말에 공들인 준비다. 침묵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현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욕망의 말, 분노의 말, 과장의 말, 그 모든 말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마음은 깊어진다.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울림이라는 것을. 침묵 속에 담긴 이해와 배려는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은 치유가 된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보다 누군가의 침묵 속에 따뜻함을 느낄 때 사람은 더 오래 그 사람을 기억한다. 그것이 침묵의 힘이다. 법구경은 가르친다. 말에 칼날을 거두고 침묵에 방패를 들라고. 그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수양이며 지혜의 첫걸음이다. 아는 체 하지 말라. 그 말은 법구경의 정신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 모든 것을 배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뜻이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자주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 삶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 더 많이 말하는 법이다. 말은 빠르지만 침묵은 깊다. 빠른 말은 금세 잊히지만 깊은 침묵은 오래 남는다. 그 침묵이 바로 지혜의 뿌리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말을 하려 하더라도 잠시 멈추어 보라. 그 말이 필요할지, 그 침묵이 더 나을지를 되묻는 시간, 그것이 지혜다. 법구경은 수천 년 전의 책이다. 그러나 그 문장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음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준다. 그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며 삶을 더욱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든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대답이 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말이 적어진다. 말이 많다는 건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다. 그는 인간을 깊이 관찰한 철학자였다. 사람이 왜 말하고 싶어 하는지, 왜 자신의 생각을 자꾸만 드러내려 하는지 그는 끝까지 파고들었다. 사람은 생각이 깊어질수록 말수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깊이 있는 생각은 쉽게 말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얕은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그들은 침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서는 자신의 공허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아는 체를 한다.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모두 앞에서 말하고 설명하고 이끌려 한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경고한다. 아는 체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드러내게 된다고.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정의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며 말하는 사람. 그 말은 결국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자충수라고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굳이 증명하려 들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쇼펜하우어는 지혜를 가진 자일수록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말은 때로 진실을 왜곡한다. 말은 때로 관계를 파괴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은 종종 자기 자신을 방해한다. 말하지 않음은 약점이 아니라 절제다. 말을 아끼는 자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다. 그는 내면이 단단하다. 그 단단함은 오랜 침묵 속에서 길러진 것이다. 우리는 자주 말로 스스로를 설명하려 한다. 설명은 늘 부족하고 설명은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욕망에 불과하다. 자기 존재를 말로 채우려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중심을 찾지 못한 사람이다. 침묵은 생각의 깊이를 반영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은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말로 내뱉는 것이다. 그러니 쇼펜하우어는 말의 양보다 말의 질을 중요하게 여겼다. 말 한마디에 생각의 구조가 드러난다. 말 한 줄에 그 사람의 철학이 담긴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의 한마디는 더욱 무겁게 들린다. 아는 채는 가볍다. 그것은 말의 옷을 입은 허세다. 그러나 침묵은 무겁다. 그것은 내면의 두께가 만든 고요함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왜 말에 집착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그 욕망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 욕망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한 말은 결국 후회를 남긴다. 그러므로 그는 말한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는 침묵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가장 깊은 것을 듣는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을 아끼는 사람을 경외했다. 그는 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침묵이라고 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마라. 침묵으로 자신을 정리하라.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이 드러난다. 사람은 말할수록 자신의 깊이를 스스로 드러낸다. 깊지 않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서도 무게를 주지 못한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무게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그 무게를 중요하게 여겼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절제의 태도였고,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삼킬 줄 아는 의지였다. 지금 이 시대는 누구나 말하려고 한다. 정보는 넘치고 설명은 끝이 없다. 하지만 그 중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사려 깊은가, 얼마나 고요한가,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한다. 말이 전부가 아니다. 말 없는 고요함 속에서 진짜가 자란다. 아는 채 하지 마라.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라.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세상에 묻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꿰뚫었다. 그는 인간을 분석한 철학자가 아니라 인간을 발가벗긴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의 말 속에서 욕망을 보았고 그 말 속에서 나약함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가장 강한 자는 말하지 않는 자라고. 니체는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을 두려워했다.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진실은 오히려 사라진다고 그는 믿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자신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그 아는 척이 점점 커질수록 진짜 자기는 점점 더 작아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안다고 느끼는 순간 곧장 말하고 싶어진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신호이고 그 말은 자존심의 울타리다. 그러나 니체는 말했다.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진실은 말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다. 말이 닿기 전에 진실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을 잘 안다고 믿는 사람이다. 자기를 과신하는 자는 가장 깊은 무지 속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니체는 침묵을 가장 성숙한 인간의 증표로 보았다. 침묵이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기술이다. 침묵은 가장 깊은 비판이기도 하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말로써 지혜를 증명하려 하지 마라. 진짜 지혜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다. 말은 때로는 무기보다 더 날카롭고 때로는 독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침묵은 다르다. 침묵은 누구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니체는 힘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그러나 그가 말한 힘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말을 아낄 줄 아는 침묵에서 비롯된다. 아는 체를 하지 않는 자, 그는 두려움이 없는 자다. 무지로 보일지언정 그는 내면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자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니체는 인간의 위선을 혐오했다. 그리고 그 위선은 대부분 말 속에 숨어 있다고 했다. 겸손한 척 말하고 지혜로운 척 말하며 자기 의로움을 포장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들, 그는 그들을 가장 가벼운 사람이라 불렀다. 반대로 침묵하는 사람은 자기를 포장하지 않는다. 말 대신 행동하고 침묵으로 견디며 필요할 때만 한마디를 던진다. 그 한마디는 가볍지 않다. 그것은 수많은 생각과 경험을 통과한 무게다. 위대한 사상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이전의 고요 속에 있다. 사람들이 쉬지 않고 말하는 동안 지혜로운 자는 그 침묵 속에서 생각을 벼린다. 말은 언제나 즉흥적이다. 하지만 침묵은 훈련이다. 그 훈련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그것을 참는 힘,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강한 자의 조건이었다. 우리는 왜 말하려 할까? 왜 설명하고 싶을까? 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까? 그건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진짜 확신은 설명이 필요 없다. 진짜 중심은 말로 지탱되지 않는다. 니체는 아는 체를 혐오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 삶의 표식이었기 때문이다. 진짜 삶은 말이 없다. 그 삶은 조용히 흐르고 자기만의 울림을 만든다. 그는 말했다. 자기를 말로 꾸미지 말고 자기를 살아내라. 자기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기로 존재하라. 말은 떠나가지만 침묵은 남는다. 그 남겨진 침묵이 사람의 깊이를 만든다. 지금 당신의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자랑인가? 불안인가? 자존심인가? 혹은 그저 두려움인가? 니체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책을 썼지만 그 책마저도 침묵처럼 읽힌다. 그 침묵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본다. 말하지 말고 스스로를 보라고. 말하지 말고 진실을 느끼라고.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있으라고. 아는 채 하지 마라. 그 침묵이 당신을 가장 단단하게 만든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을 전략이라 보았다. 말은 나를 드러내는 무기이기도 하고 나를 숨기는 방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말한 최고의 전략은 말이 아닌 침묵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아는 체를 하면 할수록 신뢰는 멀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하는 자야말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자라는 것을.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진짜 가진 자는 말이 적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말 많은 자를 주목한다. 하지만 역사는 말 적은 자를 기억한다. 말 많은 자는 사람들의 귀를 붙잡지만 말 없는 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다. 그라시아는 말보다 침묵의 간격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간격 속에서 인간은 상대를 평가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판단을 유예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연된 판단 속에서 지혜가 생겨난다고 그는 믿었다. 사람은 말할수록 자신을 잃고 말을 줄일수록 중심을 잡는다. 많은 말은 늘 위험을 동반하며 특히 아는 채 하는 말은 자신의 깊이를 스스로 배신하게 만든다. 침묵은 전략이다. 가장 고급스러운 형태의 자제이며 가장 우아한 형태의 대응이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는 자는 그 상황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다. 그라시아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뛰어났다. 그는 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듣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약해지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무게는 커진다. 우리는 때때로 말을 함으로써 지혜로워 보이고 싶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경고한다. 그 아는 채는 순간의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깊이를 잃는 선택이라고.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말고 말 한마디로 나를 가볍게 만들지 말라고. 지혜로운 자는 모든 상황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는 말보다 먼저 상황을 보고 감정을 거르고 침묵 속에서 생각을 정리한다. 그리고 마침내 말할 때가 오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한마디는 많은 말보다 설득력이 있고 많은 설명보다 신뢰를 얻는다. 그것이 침묵의 힘이다. 그라시아는 말의 질서를 강조했다. 생각보다 먼저 나오는 말은 항상 후회를 낳는다고. 생각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말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그래서 그는 생각의 침묵기를 거치지 않은 말은 행동보다 위험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말은 기억에 남고 말은 기록되며 말은 곧 관계의 뿌리를 흔들기 때문이다. 침묵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필요한 순간에만 움직이며 그 움직임은 항상 정확하다. 그라시아는 인간의 명예와 체면 그리고 자존심이 모두 말 속에서 무너지거나 혹은 말 없이 지켜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이야말로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라 말했다. 아는 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중함이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이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력이다.
그라시아는 아는 체하는 자에게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침묵하는 자를 조용히 인정했다. 말은 쉽지만 침묵은 어렵다. 말은 감정을 따르지만 침묵은 이성을 따른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고결한 형태의 선택이다. 말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침묵으로 마음을 얻는 사람을 떠올려야 한다. 그 사람은 말이 없지만 존재가 설명이 된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마지막에 꺼내며 가장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상황을 읽고 사람을 보고 흐름을 파악한다. 그리고 마침내 한마디로 상황을 뒤집는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항상 말보다 앞서 있다. 그는 내면의 고요함을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침묵이라는 언어로 드러난다. 아는 체 하지 마라. 침묵하라. 그 침묵이 당신을 더 신중한 사람으로 만들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며 무엇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다시 반복하여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말이 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둘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살아오며 얼마나 많은 말을 해왔는가. 그 중 후회로 남은 말은 왜 그리 많은가. 한마디의 말이 멀어지게 했고 또 한마디의 침묵이 가까워지게 했던 순간들이 있다. 지금껏의 삶에서 진짜 후회는 더 말하지 못한 것보다 굳이 말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시끄러워진다. 시끄러운 마음은 중심을 잃고 중심을 잃은 삶은 늘 흔들린다.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의견의 홍수, 목소리의 홍수 속에 있다. 누구나 말하려 하고 누구나 드러나려 한다. 그러나 정말 귀를 기울이고 싶은 이는 조용한 사람이다. 많이 알고도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진짜 무게가 느껴진다. 아는 체 하지 마라. 그 침묵이 지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다. 인생을 지탱하는 태도이며 지혜로운 자의 본질이다. 왜 사람은 아는 척을 할까? 모른다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을 깊이 살아온 사람은 안다. 진짜 모르는 것은 말이 없을 때가 아니라 말이 너무 많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 침묵은 어리석음이 아니다. 그건 자제이며 통찰이며 존중이다. 모두가 말할 때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남는다. 오늘의 명언은 말의 무게를 깨닫는 시간이다. 그리고 침묵이 왜 지혜인지, 왜 아는 체 하지 않는 사람이 깊은 사람인지 그 이유를 동서양의 철학에서 찾아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다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많이 살아왔기에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이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제 말이 아닌 눈빛으로, 목소리가 아닌 태도로, 침묵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그 침묵이 곧 품격이며, 그 침묵이 곧 진실이며, 그 침묵이 결국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는 말로 가득 차 있다. 누구나 이야기하려 하고 누구나 드러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모든 말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왜곡된다.
석가모니는 평생을 통해 그 사실을 깊이 통찰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말을 줄이려 했고 말을 비우려 했다. 진리는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깨달음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설명하려는 순간 그 본질은 사라진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을 관조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승이여,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석가모니는 아무 말 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였다. 제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말 없는 가르침이었다. 말은 곧 분별을 낳고 분별은 곧 집착을 만든다. 집착은 번뇌로 이어지고 번뇌는 고통의 씨앗이 된다. 말을 줄이면 분별도 사라진다. 분별이 사라지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자신이 드러난다. 침묵은 무지의 증거가 아니다. 침묵은 성숙함의 증거다. 많이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깨달음의 한 형태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안다. 나는 옳다.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말 없이 걸었고, 말 없이 앉았으며, 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의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충만했다. 그 침묵 속에는 연민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으며, 인간을 향한 무한한 자비가 있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자기를 증명하려는 사람은 자기 안에 중심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 많다는 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진리는 늘 조용히 다가온다. 말이 멈출 때 들리기 시작한다. 석가모니는 고요 속에서 세상의 실체를 보았다. 말 뒤에 숨겨진 탐욕, 아는 채 뒤에 가려진 무지, 설명으로 포장된 집착,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았다. 침묵은 가장 강한 무기이자 가장 깊은 연민이며 가장 온전한 지혜였다. 무엇을 알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말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그 순간에 침묵하라고 말한다. 그것은 비움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비워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진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르쳤다. 아는 채 하지 마라. 그 말 뒤에는 항상 자아가 숨어 있다. 자아는 고통의 뿌리다. 그 자아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이다.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말을 앞세운다. 그러나 진짜 무지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아는 척을 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사라져야 지혜가 들어온다. 침묵은 힘이다. 그 힘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존재의 깊이, 마음의 무게, 깨달음의 울림이 침묵이라는 그릇에 담긴다. 그는 많은 경전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수천 년을 건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말을 멈추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듣게 된다. 그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있다. 자비, 이해, 용서, 고요, 그리고 지혜, 그 모든 것은 말이 아니라 말 없는 마음에서 자란다. 석가모니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많은 것을 전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알아야 한다. 말로 지혜를 꾸미지 말고 침묵으로 지혜를 드러내야 한다. 아는 채 하지 않는 그 단순한 태도 속에 지혜의 씨앗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말이 하고 싶다면 잠시 멈춰야 한다. 그 침묵이 지혜로 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말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한 번 놓인 말은 되돌릴 수 없다.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법구경은 단순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에는 삶을 꿰뚫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특히 말에 관한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말이란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것이다. 분노 속에서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끊어내기도 하고 조급함 속에 내뱉은 말 한 줄이 평생의 후회로 남기도 한다. 법구경은 말한다. 거친 말은 돌이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부드러운 말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러니 말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이다. 입을 다무는 것이다. 세상은 말을 통해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말을 삼갈 때 비로소 그 관계는 깊어진다. 말로는 채울 수 없는 신뢰가 있다. 그 신뢰는 침묵 속에서 싹튼다. 법구경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적게 말하되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현자다. 말이 많다고 해서 진실을 아는 것이 아니며 침묵한다고 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다.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필요 없는 말은 삼키고 감정의 말은 비우며 자신을 드러내려는 말은 내려놓는다. 우리는 아는 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 한다. 그러나 그 아는 채는 진짜 자신을 더 가리고 더 작게 만든다.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그 말은 곧 아는 체하지 말라는 뜻이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다. 그건 말에 공들인 준비다. 침묵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현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욕망의 말, 분노의 말, 과장의 말, 그 모든 말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마음은 깊어진다.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울림이라는 것을. 침묵 속에 담긴 이해와 배려는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은 치유가 된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보다 누군가의 침묵 속에 따뜻함을 느낄 때 사람은 더 오래 그 사람을 기억한다. 그것이 침묵의 힘이다. 법구경은 가르친다. 말에 칼날을 거두고 침묵에 방패를 들라고. 그 침묵은 방어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수양이며 지혜의 첫걸음이다. 아는 채 하지 말라. 그 말은 법구경의 정신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 모든 것을 배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뜻이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자주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 삶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 더 많이 말하는 법이다. 말은 빠르지만 침묵은 깊다. 빠른 말은 금세 잊히지만 깊은 침묵은 오래 남는다. 그 침묵이 바로 지혜의 뿌리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말을 하려 하더라도 잠시 멈추어 보라. 그 말이 필요할지, 그 침묵이 더 나을지를 되묻는 시간, 그것이 지혜다. 법구경은 수천 년 전의 책이다.
그러나 그 문장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음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준다. 그 침묵은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며 삶을 더욱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든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대답이 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끈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말이 적어진다. 말이 많다는 건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다. 그는 인간을 깊이 관찰한 철학자였다. 사람이 왜 말하고 싶어 하는지, 왜 자신의 생각을 자꾸만 드러내려 하는지 그는 끝까지 파고들었다. 사람은 생각이 깊어질수록 말수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깊이 있는 생각은 쉽게 말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얕은 사람일수록 말이 많다. 그들은 침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침묵 속에서는 자신의 공허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아는 체를 한다.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도 모두 앞에서 말하고 설명하고 이끌려 한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경고한다. 아는 체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드러내게 된다고.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정의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며 말하는 사람. 그 말은 결국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자충수라고 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굳이 증명하려 들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쇼펜하우어는 지혜를 가진 자일수록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말은 때로 진실을 왜곡한다. 말은 때로 관계를 파괴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은 종종 자기 자신을 방해한다. 말하지 않음은 약점이 아니라 절제다. 말을 아끼는 자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다. 그는 내면이 단단하다. 그 단단함은 오랜 침묵 속에서 길러진 것이다. 우리는 자주 말로 스스로를 설명하려 한다. 설명은 늘 부족하고 설명은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욕망에 불과하다. 자기 존재를 말로 채우려는 사람은 아직 자신의 중심을 찾지 못한 사람이다. 침묵은 생각의 깊이를 반영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짓은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말로 내뱉는 것이다. 그러니 쇼펜하우어는 말의 양보다 말의 질을 중요하게 여겼다. 말 한마디에 생각의 구조가 드러난다. 말 한 줄에 그 사람의 철학이 담긴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사람일수록 그의 한마디는 더욱 무겁게 들린다. 아는 체는 가볍다. 그것은 말의 옷을 입은 허세다. 그러나 침묵은 무겁다. 그것은 내면의 두께가 만든 고요함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왜 말에 집착하는지를 철저히 분석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이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그 욕망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라고. 그 욕망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한 말은 결국 후회를 남긴다. 그러므로 그는 말한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는 침묵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가장 깊은 것을 듣는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을 아끼는 사람을 경외했다. 그는 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침묵이라고 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지 마라. 침묵으로 자신을 정리하라.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이 드러난다. 사람은 말할수록 자신의 깊이를 스스로 드러낸다. 깊지 않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서도 무게를 주지 못한다.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무게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그 무게를 중요하게 여겼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절제의 태도였고,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삼킬 줄 아는 의지였다. 지금 이 시대는 누구나 말하려고 한다. 정보는 넘치고 설명은 끝이 없다. 하지만 그 중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사려 깊은가, 얼마나 고요한가,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한다. 말이 전부가 아니다. 말 없는 고요함 속에서 진짜가 자란다. 아는 채 하지 마라.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라.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세상에 묻지 않았다. 대신 세상을 꿰뚫었다. 그는 인간을 분석한 철학자가 아니라 인간을 발가벗긴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의 말 속에서 욕망을 보았고 그 말 속에서 나약함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가장 강한 자는 말하지 않는 자라고. 니체는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을 두려워했다.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진실은 오히려 사라진다고 그는 믿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자신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그 아는 척이 점점 커질수록 진짜 자기는 점점 더 작아진다. 우리는 무언가를 안다고 느끼는 순간 곧장 말하고 싶어진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신호이고 그 말은 자존심의 울타리다. 그러나 니체는 말했다.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진실은 말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다. 말이 닿기 전에 진실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을 잘 안다고 믿는 사람이다. 자기를 과신하는 자는 가장 깊은 무지 속에 빠져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니체는 침묵을 가장 성숙한 인간의 증표로 보았다. 침묵이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가장 높은 기술이다. 침묵은 가장 깊은 비판이기도 하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말로써 지혜를 증명하려 하지 마라. 진짜 지혜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다. 말은 때로는 무기보다 더 날카롭고 때로는 독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침묵은 다르다. 침묵은 누구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니체는 힘이라는 단어를 자주 썼다. 그러나 그가 말한 힘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말을 아낄 줄 아는 침묵에서 비롯된다. 아는 채를 하지 않는 자, 그는 두려움이 없는 자다. 무지로 보일지언정 그는 내면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 자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니체는 인간의 위선을 혐오했다. 그리고 그 위선은 대부분 말 속에 숨어 있다고 했다. 겸손한 척 말하고 지혜로운 척 말하며 자기 의로움을 포장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들, 그는 그들을 가장 가벼운 사람이라 불렀다. 반대로 침묵하는 사람은 자기를 포장하지 않는다. 말 대신 행동하고 침묵으로 견디며 필요할 때만 한마디를 던진다. 그 한마디는 가볍지 않다.
그것은 수많은 생각과 경험을 통과한 무게다. 위대한 사상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 이전의 고요 속에 있다. 사람들이 쉬지 않고 말하는 동안 지혜로운 자는 그 침묵 속에서 생각을 벼린다. 말은 언제나 즉흥적이다. 하지만 침묵은 훈련이다. 그 훈련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을 때 그것을 참는 힘,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강한 자의 조건이었다. 우리는 왜 말하려 할까? 왜 설명하고 싶을까? 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까? 그건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진짜 확신은 설명이 필요 없다. 진짜 중심은 말로 지탱되지 않는다. 니체는 아는 채를 혐오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 삶의 표식이었기 때문이다. 진짜 삶은 말이 없다. 그 삶은 조용히 흐르고 자기만의 울림을 만든다. 그는 말했다. 자기를 말로 꾸미지 말고 자기를 살아내라. 자기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자기로 존재하라. 말은 떠나가지만 침묵은 남는다. 그 남겨진 침묵이 사람의 깊이를 만든다. 지금 당신의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자랑인가? 불안인가? 자존심인가? 혹은 그저 두려움인가? 니체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책을 썼지만 그 책마저도 침묵처럼 읽힌다. 그 침묵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본다. 말하지 말고 스스로를 보라고. 말하지 말고 진실을 느끼라고.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있으라고. 아는 채 하지 마라. 그 침묵이 당신을 가장 단단하게 만든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을 전략이라 보았다. 말은 나를 드러내는 무기이기도 하고 나를 숨기는 방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가 말한 최고의 전략은 말이 아닌 침묵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아는 채를 하면 할수록 신뢰는 멀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침묵하는 자야말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자라는 것을.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진짜 가진 자는 말이 적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말 많은 자를 주목한다. 하지만 역사는 말 적은 자를 기억한다. 말 많은 자는 사람들의 귀를 붙잡지만 말 없는 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다. 그라시아는 말보다 침묵의 간격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 간격 속에서 인간은 상대를 평가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판단을 유예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연된 판단 속에서 지혜가 생겨난다고 그는 믿었다. 사람은 말할수록 자신을 잃고 말을 줄일수록 중심을 잡는다. 많은 말은 늘 위험을 동반하며 특히 아는 채 하는 말은 자신의 깊이를 스스로 배신하게 만든다. 침묵은 전략이다. 가장 고급스러운 형태의 자제이며 가장 우아한 형태의 대응이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는 자는 그 상황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다. 그라시아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뛰어났다. 그는 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듣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약해지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무게는 커진다. 우리는 때때로 말을 함으로써 지혜로워 보이고 싶다. 하지만 그라시아는 경고한다. 그 아는 채는 순간의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 깊이를 잃는 선택이라고.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말고 말 한마디로 나를 가볍게 만들지 말라고. 지혜로운 자는 모든 상황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는 말보다 먼저 상황을 보고 감정을 거르고
침묵 속에서 생각을 정리한다. 그리고 마침내 말할 때가 오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한마디는 많은 말보다 설득력이 있고 많은 설명보다 신뢰를 얻는다. 그것이 침묵의 힘이다. 그라시아는 말의 질서를 강조했다. 생각보다 먼저 나오는 말은 항상 후회를 낳는다고. 생각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말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그래서 그는 생각의 침묵길을 거치지 않은 말은 행동보다 위험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말은 기억에 남고 말은 기록되며 말은 곧 관계의 뿌리를 흔들기 때문이다. 침묵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필요한 순간에만 움직이며 그 움직임은 항상 정확하다. 그라시아는 인간의 명예와 체면 그리고 자존심이 모두 말 속에서 무너지거나 혹은 말 없이 지켜진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이야말로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라 말했다. 아는 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신중함이다. 그것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이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력이다. 그라시아는 아는 채 하는 자에게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침묵하는 자를 조용히 인정했다. 말은 쉽지만 침묵은 어렵다. 말은 감정을 따르지만 침묵은 이성을 따른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고결한 형태의 선택이다. 말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침묵으로 마음을 얻는 사람을 떠올려야 한다. 그 사람은 말이 없지만 존재가 설명이 된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마지막에 꺼내며 가장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상황을 읽고 사람을 보고 흐름을 파악한다. 그리고 마침내 한마디로 상황을 뒤집는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항상 말보다 앞서 있다. 그는 내면의 고요함을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침묵이라는 언어로 드러난다. 아는 채 하지 마라. 침묵하라. 그 침묵이 당신을 더 신중한 사람으로 만들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며 무엇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